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고장, 우리 고향에 얽힌 사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디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거닐어 볼 우리 고장은 바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한 정자동입니다. 정자동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분당이라고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차들이 빼곡한 큰 길, 사람들이 북적이는 카페 거리, 그리고 푸른 탄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분당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토록 화려한 신도시로 변한 이 정자동이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푸른 논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절 정자동은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광주군 돌마면 정자리에 속한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농부가 소를 끌고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고 아이들은 탄천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어머니들은 정자나무 그늘 아래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던 그런 마을이었지요. 그 작고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심장부가 되었을까요? 또한 정자동이라는 이 정겨운 이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 충신의 깊은 한숨, 한 노인의 외로운 정자, 그리고 푸르른 탄천의 흐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자동의 예시하기, 그 깊고 아름다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정자동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자동이라는 이름에 얽힌 한 선비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작은 시골 마을이 어떻게 분당이라는 거대한 신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발전의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오늘날 정자동을 빛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산들과 앞으로 펼쳐질 정자동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부터 정자동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고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골고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꼭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이 작은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줍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자동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자동의 모습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자동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속한 법정동입니다. 법정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짜 이름이 붙어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자동은 다시 행정동이라는 이름으로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그리고 정자3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자동인데도 사는 곳에 따라 정자1동 사람, 정자2동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정자동의 면적은 약 4.91 제곱킬로미터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34,170두 가구, 76,849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큰 동네입니다. 정자동 한 동의 인구가 7만 명을 훌쩍 넘으니 어지간한 군 단위 도시보다도 사람이 많이 사는 셈입니다. 면적으로 보아도 성남시 안에서 가장 큰 행정동 가운데 하나이니 정자동은 그야말로
분당구의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자동에는 어떤 마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자동의 마을 이름들이 참 정겹습니다. 한솔마을, 느티마을, 상농마을, 정든마을. 어떻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정겹고 푸근한 우리 옛 마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솔마을은 정자이동에 있는 마을로 큰 소나무 한 그루라는 뜻입니다. 푸른 소나무처럼 곧고 우뚝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지요. 느티마을은 옛부터 마을 어귀에 큰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상농마을은 사철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정든마을은 전기 듬뿍 든 마을이라는 정겨운 이름입니다. 이 정자동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모습 또한 일품입니다. 정자동의 동쪽으로는 우뚝 솟은 불곡산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불곡산은 해발 345m, 그리 높지는 않지만 분당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은 산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산을 부처가 깃든 골짜기의 산이라 하여 불곡산이라 불렀고, 또 정자동 윗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 산신제를 지냈기에 성덕산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아름다운 탄천이 남에서 북으로 굽이굽이 흐릅니다. 탄천이라는 이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셨지요? 한자로 수지탄, 내천을 써서 탄천이라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순내라고도 합니다. 탄천에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동방사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삼청합자 동방사기라는 예시하기에 나오는 그 어른 말입니다. 옛날 옛적 동방사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8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옥황상제가 그를 잡아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냈지만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한 꾀를 냈답니다. 저승사자가 냇가에 앉아 시커먼 수출물에 자꾸자꾸 씻어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그 검은 숯을 왜 자꾸 물에 씻고 계시오? 저승사자가 시치미를 떼며 답했습니다. 이 숯을 하얗게 만들려고 그러. 그러자 노인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허허, 내가 삼청합자, 그러니까 18만 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보았소이다. 그 순간 저승사자는 무릎을 탁 쳤지요. 아하, 너로구나. 네가 바로 동방사기로구나. 결국 동방삭은 저승사자에게 잡혀가고 말았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씻어대던 숯 때문에 냇물이 새카맣게 변해 그 후로 순내, 탄천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전설이 우리 정자동 앞을 흐르는 이 탄천에 깃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백제의 시조 온조왕 시절 이야기입니다. 온조왕이 위례성의 대읍을 정한 뒤 이 일대가 백제 군사들의 훈련장이었다고 합니다. 군사들의 밥을 짓느라 숯을 어찌나 많이 만들었던지 그 숯을 냇물에 담가 놓는 바람에 물빛이 검게 변해 순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야기를 믿으시든 우리 정자동의 탄천은 이렇듯 깊고도 오랜 사연을 품고 있는 정겨운 시냇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정자동이라는 이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정자동의 정자는 한자로 정자청, 아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자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마당이나 동산에 짓고 그 안에 앉아 글을 읽거나 시를 짓던 처마가 운치 있게 휘어진
작은 누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자동이라는 이름 뒤에는 한 충신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 옛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선시대로 함께 가보시지요. 때는 1636년, 인조 임금 14년 되던 해의 매서운 겨울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무서운 기세로 한양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병자호란이라 부르지요. 인조 임금은 황급히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났고 그해 겨울 남한산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차디찬 눈보라 속에서 47일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임금께서는 추위와 굶주림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1637년 정월 인조 임금이 삼전도라는 곳에 나아가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고 마셨던 그 비통한 사건. 우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굴욕의 순간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는 일이지요. 이때 우리 정자동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경인, 호는 정촌, 1575년에 태어나 1642년에 돌아가신 조선 중기의 이름난 무신이자 왕족이셨습니다. 이경인 어른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제구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2번째 아드님인 무산군의 사대손, 그러니까 임금의 후손이셨던 것입니다. 본관은 전주이씨입니다. 1624년 인조 임금 시절 이괄에 난이 일어났을 때 그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원종공신에 오르셨고 함흥판관, 안산현감을 거쳐 마침내는 경기도, 이천부사 겸 광주병마진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군대를 통솔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셨던 분입니다.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이경인 어른은 임금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임금이 적국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그 비참한 광경을 차마 지켜보시고 말았죠. 임금이 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굴욕을 무신의 몸으로 막아내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이경인 어른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부끄러움을 안고 다시는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모든 관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 권세와 부귀가 보장된 자리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차고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옛 어르신들의 뼛속 깊은 충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임금이 욕을 보았는데 신하된 자가 어찌 편안히 벼슬자리에 앉아 녹봉을 받겠는가? 그런 곧고 푸른 마음으로 이경인 어른은 깊은 산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발길을 멈춘 곳이 바로 지금의 우리 정자동 광주군 돌마면 탄천 상류의 정자나무 숲이었습니다. 푸른 탄천이 흐르고 뒤로는 불곡산이 든든히 받쳐주는 이 한적한 시골 마을. 이경인 어른은 이곳에 작은 정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에서 글을 읽고 후학을 가르치며 한우냐학, 그러니까 한가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처럼 유유자적한 삶을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이경인 어른의 이 정제에서 무려 3대에 걸쳐 학문이 이어졌고 100여 명에 이르는 제자들이 길러졌다고 합니다. 임금에 대한 부끄러움을 학문과 후학 양성으로 승화시킨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분의 충절과 학덕을 흠모하여
그 정자가 있는 마을을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 이름이 점점 굳어져 정자말, 정자골, 그리고 마침내 정자리, 정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경인 어른께서 1642년 8월에 돌아가신 뒤 그분의 묘소는 불곡산 자락 정촌 신능내라는 곳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후일 1991년 분당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인근에 흩어져 있던 전주이시, 태안군파의 묘역들이 한 곳으로 옮겨져 합쳐졌고, 지금은 전주이시 태안군파 묘역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어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자동의 가장 오래된 자랑이자 보물이지요. 물론 이 이야기 외에도 정자동의 이름에 관해서는 다른 설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부터 마을 한가운데 큰 정자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어서 정자동이라 불렀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이미 옛날부터 정촌능동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경인 어른의 호정촌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이야기를 믿으시든 정자동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정자나무 그늘에 대한 추억과 한 충신의 푸른 절개가 함께 녹아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정자동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자동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정자리였습니다. 광주군이라고 하면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이지요. 1914년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이 새로 정비되면서 광주군 돌마면 정자리로 정식 이름이 붙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1년에는 광주군에서 성남출장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 관할이 되었고, 1973년에는 성남시가 정식시로 승격되면서 성남시 정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5월 성남시에 구 제도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중원구에 속했다가 1991년 9월 분당 출장소가 분당구로 승격되면서 마침내 분당구 정자동이라는 오늘날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정자동은 점점 더 커졌고, 한 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1995년 3월에는 내정동에서 정자동이 따로 떨어져 나왔고, 1996년 1월에는 정자동에서 다시 신기동과 불정동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신기동이 정자1동으로, 정자동이 정자2동으로, 불정동이 정자3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5년 5월 정자1동에서 또다시 정자동이 분동되면서 지금처럼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의 4개 행정동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의 이름은 이렇게 자주 바뀌었지만 그 모든 이름의 뿌리는 결국 한 가지, 바로 그 옛날 이경인 어른이 지으신 작은 정자 한 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장 정자동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충신의 정자가 서 있던 그 작고 한적했던 시골 마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부촌이자 정보통신의 심장부로 거듭났는지 그 놀라운 변신의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 성장이 한창이던 시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모여들면서 서울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미어 터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모자라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정부가 큰 결단을 내립니다. 1988년 9월 13일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 주변에 새로운 도시 5곳을 짓겠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지요. 우리가 지금도 일기 신도시라 부르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바로 그 5곳입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27일 마침내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약 10만 가구, 39만 명을 수용하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정자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푸른 논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군데군데 시골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농부들이 소를 끌고 밭을 가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굴착기와 트럭들이 들이닥치더니 그 푸르던 논밭이 순식간에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1991년 10월 1일부터 1996년 4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분당 신도시에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본사를 직접 분당으로 옮겨오면서 신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했고 정자동에는 주택전시관과 주택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시범단지의 모델하우스가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 날에는 하루에만 무려 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분당 신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 정자동의 진짜 이야기는 사실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자동, 그 중에서도 탄천 서쪽, 지금의 정자일동 일대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분당선 정자역이 1994년에 백군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통됐을 때만 해도 정자역 주변에는 역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사방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9월 백궁역에서 정자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2005년경부터 그 허허 벌판 위에 거짓말처럼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파라곤, 아이파크 분당, 상태뷰, 미켈란쉐르빌, 로얄 팰리스. 모두 40층, 50층을 훌쩍 넘는 초고층 건물들이지요. 그 가운데에는 90평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들도 있어서 분당의 부촌이라 하면 누구나 정자동을 손꼽게 되었습니다. 운중동과 더불어 분당구 최고의 부촌이라는 명성이 이때 굳어진 것입니다. 1991년에 한국토지공사 본사가 1992년에 한국통신,
그러니까 지금의 KT 본사가 정자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지요. 2012년 5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체험관 한국자벌드가 정자동 남쪽에 문을 열었습니다. 꿈을 향해 항해하는 배 모양으로 지어진 이 자벌드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직업체험관으로 110가지가 넘는 직업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손주들이 한 번쯤은 다녀왔거나 다녀와 봐야 할 그런 뜻깊은 자리이지요. 그리고 정자동의 진짜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이야기, 바로 네이버 본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찾으시나요? 요즘은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하고 가르쳐 드리지요. 그 네이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거대한 인터넷 회사의 본사가 바로 우리 정자동에 있습니다. 네이버 본사 건물의 이름은 그린팩토리입니다. 우리말로 풀자면 푸른 공장이라는 뜻이지요. 2010년 3월에 완공된 이 건물은 지상 27층, 지하 7층의 거대한 건물입니다. 외벽 전체가 햇빛을 알맞게 조절하는 특수한 장치로 덮여 있어 에너지를 아주 적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친환경 건물 인증인 리드라는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백금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건물이 세계적인 친환경 건물로 인정받은 것이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네이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에는 그린팩토리, 바로 옆에 제2사옥인 1784라는 신축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이 건물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미래형 사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서 로봇들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서류를 나르거나 음식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들으시면 그야말로 도깨비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우리 정자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에는 그 유명한 두산그룹의 분당 사옥인 분당 두산타워가 정자동에 들어섰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밥켓 등 두산그룹의 주요 회사들이 모두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요. 또한 SK주식회사, HD현대, KT,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본사가 정자동 한동에 이렇게나 모여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정자동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의 심장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큰 회사들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니 카페와 식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정자동 카페거리입니다. 여러분, 정자동 카페거리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정자역 북쪽 파라곤이라는 큰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대뷰 리젠시라는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사이로 약 500m쯤 길게 뻗어 있는 4차선 도로. 그 길을 따라 40개가 넘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2005년경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이 카페 거리는 그야말로 정자동만의 특별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가게마다 길가로 테라스를 내어놓고 화려한 조명으로 거리를 밝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와서 테라스 거리 또는 유럽풍 거리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찌나 이국적인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단골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던 그 운치 있는 거리가 바로 우리 정자동의 자랑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청취자 여러분, 정자동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신분 당선 정자역이 개통되면서 강남까지 곧장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정자동에서 굳이 차를 마시지 않고 강남으로 빠져나가 버려서 한때 카페 거리가 시들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분당의 카페 주인들은 이러다 다 망하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 좋은 가게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합리적인 가격의 가게들도 들어오면서 정자동 카페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우리 정자동 상인들의 끈기,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진짜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정자동 자랑거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정자동에서 가까운 구미동에 자리한 이 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가운데 하나로 분당 일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지요. 그리고 한때 한국토지공사 본사로 쓰이던 정자동의 큰 건물은 지금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라는 이름의 의료연구단지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탄천을 따라 걷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도 정자동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입니다. 분당의 탄천변 산책로는 용인의 언나밀교에서부터 잠실 한강 합류부까지 약 33km가 이어지는데 정자동 구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힙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푸른 잎 그늘이 시원하고 가을이면 갈대가 흔들리고 겨울이면 새하얀 눈이 내려앉는 사철 풍경이 다른 그 아름다운 산책로. 어르신들의 가벼운 산책에도 청년들의 자전거 운동에도 아이들의 봄나들이에도 더 없이 좋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또한 정자동의 옆에 자리한 불곡산도 분당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 그리 가파르지 않아서 무릎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천천히 산책하듯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분당 신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용인의 산봉우리들과 광주 문영산의 능선까지도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게 살펴보아도 정자동의 자랑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한 충신의 정자가 서 있던 작은 시골 마을이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놀라운 변신을 거듭해왔다는 사실, 정말로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우리 정자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정자동을 비롯한 분당 신도시는 처음 입주가 시작된 1991년부터 따져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어선 일기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들도 이제는 옛날 건물이 되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요. 이미 정자동의 느티마을 공무원 3단지 아파트는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리모델링에 들어간 단지가 되었습니다. 2023년 봄에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었지요. 다른 단지들도 차례차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같은 큰 회사들이 계속해서 새 건물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정자동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정자동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발명품들이, 새로운 회사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옛 충신 이경인 어른이 글을 읽고 후학을 기르시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인터넷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 충신의 학문 사랑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큰 비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깃든 정신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정자동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부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의 자랑스러운 고장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정자동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자동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자리한 법정동으로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의 네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큰 마을입니다. 면적은 약 4.9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7만 7천 명에 이릅니다. 동쪽으로는 불곡산이 솟아있고 서쪽으로는 탄천이 굽이굽이 흐르는 자연 풍광이 일품인 곳이지요. 한솔마을, 느티마을, 상농마을, 정든마을 같은 정겨운 이름의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둘째, 정자동이라는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 조선인조 임금 시절 이경인이라는 충신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종대왕의 후손이셨던 이경인 어른은 1636 년병자호란의 굴욕을 부끄럽게 여겨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 탄천변에 작은 정자를 짓고 학문에 정진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자가 서 있던 마을이라 하여 정자가 있는 마을, 즉 정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셋째, 정자동은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뒤 빠르게 변모하기 시작했고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파라곤, 아이파크, 상대뷰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분당구 최고의 부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지요. 넷째, 정자동의 자랑거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대표주자인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와 1784가 자리하고 있고 두산그룹 분당 사옥, KT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벌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등 굵직굵직한 시설들이 정자동을 빛내고 있습니다. 또한 40개가 넘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늘어선 정자동 카페거리는 유럽풍 거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로 사랑받고 있고 단천 산책로와 불곡산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푸른 휴식처입니다. 다섯째, 정자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이 시작된 곳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새 단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또한 네이버를 비롯한 첨단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미래 산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장 빛나는 미래가 펼쳐질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충신의 작은 정제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보통신 산업의 심장부로 이어졌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일구어 오신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가꾸어 놓으신 그 푸른 정자나무 그늘 아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경인 어른께서 임금에 대한 부끄러움을 학문사랑으로 승화시키셨듯 오늘날 정자동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자동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벅차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곳곳에 자리 잡은 놀라운 우리 고장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